세 번째 대통령 특집 얘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친구가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에 왔습니다. 가장 큰 추도식인데요. 현장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서도 느끼실 텐데 이 과거의 추도식과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을 재창출을 했으니까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축제 분위기겠죠. 추도식이라 그래서 뭐 늘 슬픈 건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거친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정치인은 맞아요. 지금 뭐 제 기억에도 그 5.18, 5.50 청문회 때부터 해서 쭉 보여준 정치 행보가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게 또 하나의 어떤 또 뭐 문화처럼 된 그 진영에서는 문화처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또 오늘 추도식이 더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서는 이제 시인 출신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추모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뭐 목소리도 들어볼 텐데 잠깐 뭐 현장 분위기 보고 다시 저희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한번 봉하마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당신 거기서도 보이십니까? 산산조각난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아 치열한 희망으로 바꾸어온 뜨거운 순간에 아프던 통증의 날들, 그 하루하루를 간절함으로 바꾸어 이겨낸 승리, 수만 마리 새떼들 날아오르는 날갯짓 같은 환호와 함성 들리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직접 낭송한 이제 추모시를 잠깐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호 교수님, 분위기가 뭐 아까 뭐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오늘 이 봉하마을을 찾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인파가 봉하열차, 봉하버스로 서울에서 전국 각지에서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추모식이 되는 날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뭐 특별히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등포역, 수원역, 천안, 대전역을 거쳐서 김해 진영역까지 이렇게 운행되는 특별열차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행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귀가할 때도 이 열차를 타고 다시 귀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그리고 뭐 이 열차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이제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올해는 특별히 참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특별 버스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항상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타거나 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전세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히 특별 열차도 편성이 된 듯하고 그렇습니다. 이 추모객들, 그러니까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 많은 이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가장 의미가 깊을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신이 대통령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친구 문재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설을 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추도식에서 굉장히 과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원래 사법연수원 차석 같은 경우는 바로 판사로 이제 임용되는 것이 뭐 당연한데 사실 이제 그때 시위 경력, 그 합격 소식도 사실은 이제 구치소에서 그때 유치장에서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때 80년대 시위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 잡혔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뭐 돈이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고향인 이제 부산에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개업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세무 관련한 변호를 많이 맡아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뭐 그 변호인 영화에 보시면 그게 나오지만. 나오죠. 예, 그 세무 관련한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당신 그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 사무실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함께 사무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사실은 뭐 무료 변론도 하고 그때 이제 식당분들 이야기 따르면 사실 인권 변호사라는 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이 굉장히 의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나갈 때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냥 당신 먼저 나가라 나는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본인은 정치에 나가지 않고 부산 시민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산 쪽에서의 어떤 시민활동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결국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를 그러니까 민정수로 하면서 같이 정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참 그 고등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시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재인이라는 친구는 정말 자기와 동지적 관계로서 함께 해줬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설에서 자기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정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힘주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추도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한 식순대로라면 5, 6분 뒤면 문 대통령이 아마 인사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장을 당연히 연결을 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번 듣기로 하고요. 지금은 대통령의 집 안내 해설 자원봉사자 두 분이 추도사 두 번째 추도사를 한다고 합니다. 허 교수님, 근데 제가 이 방송 직전에 한 언론 보도를 잠깐 접해 보니까 청와대 측 그리고 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이게 친문 세력의 한 풀이로 비춰지는 걸 상당히 경계한다. 그래서 이 규모는 많이 크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경건한 이 추도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회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좀 비통한 느낌이 많이 드는 추모식이었죠. 특히 1회 추모식은 그날 장대비가 쏟아져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비를 맞으면서 엄중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올해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이니까 조금 경건한 그런 추모식보다는 약간의 들뜨고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우 경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당선돼서 오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추모식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제 친노나 친문들끼리의 무슨 승리의 축배를 드는 자리처럼 그렇게 오해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재단 쪽에서는 매우 그 부분을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구 실장님, 사실 제가 요즘 영화관이나 서점을 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의 87년 대통령, 87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많이 영화화된 대통령이 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극으로 출발을 했죠. 정조 임금이랑 좀 이게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으니까 정조 임금을 그린 영화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가 아예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송건모라는 배우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했죠. 지금은 더 한 발 나가서 다큐멘터리로 아예 제작을 했어요. 이번에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나오고 예매율이 1위라죠. 지금 현재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아주 블록버스터가 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일화가 좀 많아요. 보니까 이창재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경선 당시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치렀을 때 처음에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왜 광주 경선 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 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지지율이 뭐 5%, 막 6%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자료를 막 찾아보면은 노무현 당시 후보가 막 그냥 그 길거리에서 제가 노무현입니다 하는데도 이 시민들이 뭐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 과정을 자기가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았을 때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뭐 후일담도 있네요. 예. 잠시 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추도식 참석한 모습 화면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추도사 두 번째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공식 추도사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공식 추도사는 아니고요. 아마 그 대통령의 인사 말씀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8번째 추도식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현안 관련의 발언은 안 할 것 같다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아마 추도식을 청와대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이번 추모식 자체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친노라든지 그들만의 잔치로 비춰질 경우에 또 대통령의 이미지 자체가 국민 전체의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로 비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세력 여기에 어떤 대통령을 비춰지는 데에서 굉장히 청와대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럴 겁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는 단순히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그 추도식에서도 보면 어떤 현안이나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주제보다는 정말 노무현의 어떤 친구로서 정말 이 대통령 된 걸 보고하고 그에 대한 어떤 기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 그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그동안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보고 있고 좀 더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의 행사 자체가 자칫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좀 편향적이다 이런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행사 자체에 청와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오늘 행사만을 하고 다음부터는 아마 참석을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보를 보면 결국 국민 전체의 어떤 것도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좀 어떤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으로서 첫 봉화마을을 찾은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저 단상 위에서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안 관련 그리고 이 통합의 메시지를 좀 주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던져주고 간 숙제를 제대로 이제 푸른 거나 같지 않습니까? 숙제를 한 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뭐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더 잘 통합되고 지역 차별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행사의 주제도 나라다운 나라를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두 대통령의 그 슬로건을 합친 거죠. 결국 그런 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순서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 말씀 바로 직전에 1,004마리의 나비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배경음악으로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불렀던 이 양희은 씨의 상록수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 노래는 뭐 지난번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기타를 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불렀죠. 예. 그래서 그 광고, 정치 광고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흘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눈물을 흘렸던 그 노래죠. 그래서 저 추모 행사에는 항상 그 상록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멀리한 행진곡 이 두 곡이 항상 불리고 있는 그런 뭐 언제나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1,004마리의 나비를 날리는 모습인데 뭐 눈물을 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나비는 뭐 좀 자유와 평화 뭐 이런 좀 자유로움 상징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004마리라는 건 결국 천사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어려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현장으로 가볼 텐데 문 대통령이 방금 전에 상록수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약간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이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먼저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더 추우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드립니다. 반드시 선거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꿋꿋하게 견뎌주신 권양숙 여사님과 유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 9분여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 핵심이네요. 이현정 의원님.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추모의 열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결국 이제 국가 발전의 힘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 발전에 쓴 다음에 다시 이제 임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보고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지자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국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국가의 어떤 원동력으로 쓰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의 문재인은 짧지만 상당히 좀 감동 깊은 연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노건호 씨 유족 인사말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 뉴스특급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특집 1, 2, 3으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